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어제 시장 흐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흐름은 그냥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도 나스닥 지수 약 0.4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애플도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세계의 인공지능 성장주들이 3조 달러 클럽에 합류할 것이고 향후 10년 동안에는 애플을 먼지 속에 남겨둘 수 있다라고 한 분석가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의견이 맞을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이고요. 사실 애플과 관련한 뉴스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옳다구나 하고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오히려 매수할 포인트가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역발상적으로는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아직 통합된 생성 AI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 분석가가 애플이 시가총액의 왕관을 여러 대형 기술 경쟁 업체에 양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I 경쟁에서 애플을 배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세 가지 키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지난 몇 년 애플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아이폰 제조업체 2018년 중반 1조 달러 클럽의 창립 멤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찍었고 아주 잠깐이라도 아람코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잠시 내려오기도 했었지만 다시 돌아오면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2조 달러 클럽의 창립 회원이었고요. 올해 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지배력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아이폰 제조업체를 몰아낼 위협을 하고 있고 이 세 개의 기술 회사들이 애플을 몰아내고 생성 AI 발전을 틈타서 시가총액 1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업들이고 또 애플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챗 GPT의 등장과 함께 기술계에는 불이 붙었죠. 차세대 챗봇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기능을 개발을 했고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 처음부터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시에 고급 알고리즘을 빙 검색 엔진에 통합하기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결정이 이러한 부분을 더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고요. 365 코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번째 노력은 이메일 초안 작성,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작성, 컴퓨터 코드 작성 및 수정까지 포함한 생산성 높이는 수단의 모든 부분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커리 커티 리서치 분석가들은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연간 매출 14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기술계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각 최대 기술 기업들은 자체 생성 AI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스타트업계에서도 LLM 관련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꾸준히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PALM, LLM을 신속하게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관용구라던가 C, 수수께끼를 포함한 미묘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고 번역하는 능력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드로 탄생으로 이어졌고요. 사실적 오류로 인해 대비가 약간은 미흡했지만 구글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AI 도구를 워크스페이스, 구글 덕스, 지메일은 물론 안드로이드나 픽셀 휴대폰에 주입하는 등 다양한 제품 개선 사항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최근에 아마존이겠죠. CEO인 앤디 제시는 아마존이 결과적인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 생성 AI를 재구상하고 있고 클라우드 고객이 훨씬 더 저렴한 방법으로 자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LLM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은 클라우드, AWS라는 클라우드가 있다 보니 이걸 활용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3대 클라우드 제공업체이죠. 모두
앞서 말씀드린 3개 업체 모두가 3대 클라우드 제공 업체인데요. 각각이 대규모 AI 기회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분석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알파벳,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3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제너레이티브 AI가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기업의 경쟁 기반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LLM은 가장 낮은 비용 구조와 선점자 이점을 가질 뿐 아니라 클라우드 고객당 평균 평생 가치가 기반으로 구축된 앱의 끈적임으로 인해 치솟을 것입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이러한 발전이 향후 1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애플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부족하다 보니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최근까지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켰지만 회사가 생성 AI 전략에 대해서 뒤에서 부지런히 작업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3 최근 실적 발표에서 팀 쿡 CEO가 애플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생각을 잠재웠는데, 우리는 AI와 머신러닝을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제품의 필수적인 핵심 기본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고요. 수년간 생성 AI를 포함한 광범위한 AI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생성 AI 도구가 새로운 아이폰에 등장할 것이지만 애플은 시장에 나올 때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애플은 실제로도 VR, AR 관련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하는 것도 이미 앞선 기업들이 실패를 하고 난 걸 확인하고 본인들이 시장에 진입을 할 타이밍을 잡는 걸 보면은 애플이 출시하는 뭔가 AI 서비스도 꽤나 시장이 무르익고 그거를 가져올 만한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애플은 생성 AI 서비스를 판매할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 이상의 활성 장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애플 GPT라고 불리는 자체 생성 AI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블룸버그 보고서에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제공업체 중 하나가 되어 AI 솔루션을 잠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확실한 이점이 있지만 이것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의 캐시우드는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2030년까지 14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고요. 애플의 역사에는 시장에 진입하기 전 시간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머지않아 수많은 생성 AI 기반 도구와 앱이 아마 우리의 핸드폰, 아이폰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애플과 관련해서는 AI가 엮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언급이 별로 없었기도 했고요. 근데 과연 애플은 가만히 있을까? AI를 활용한 애플에서의 뭔가 제품의 변화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의 전략이 항상 이래 왔으니까 또 이러한 전략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애플 주가 어제도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174불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을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애플은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